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5월 6일, 오늘은 금붕어가 죽었다. 왜일까?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엄마는 달력에 금붕어가 죽은 날을 표시해 주었다. 5월 16일, 오늘은 거북이가 죽었다. 나는 정말 정성껏 돌봐줬는데. 왜인지 자꾸 죽어나간다. 엄마는 오늘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었다. 5월 26일, 오늘은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이 던진 돌에 맞았다. 예전에 내가 우리 집에 친구를 데려왔다가 친구가 우리 집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냈고 그날 이후로 모두가 날 피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난다. 그래도 괜찮다. 나에게는 곧 동생이 생기기 때문이다. 동생은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될 것이다. 6월 6일, 우리 엄마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다. 나의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싫어해서 생긴 일이 아닐까? 나는 미친 듯이 화가 났다.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늘도 엄마는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다. 엄마도 많이 슬픈가 보다. 해석. 아이의 부모님은 악마를 숭배하는 광신도였다. 금붕어와 거북이가 갑자기 죽은 것은 악마에게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이고 엄마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던 것은 악마에게 제물을 바친 날을 표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이 가족들을 피했던 이유는 아이의 친구가 아이의 집에서 악마를 숭배하는 방을 발견하고는 동네에 소문을 냈기 때문이다. 악마가 6월 6일에 부활한다고 믿은 부모님은 동생이 태어나자 악마에게 곧바로 제물로 바쳤고 그 후 아이를 통해 악마가 부활한 것인지 아이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우리 집 앞은 길고양이 나무가 자주 출몰하는 구역이다. 동네 주민들은 나무와 함께 놀기도 하고 밥도 챙겨준다. 나무는 동네 사람들 중에 특히 날 제일 따른다. 나무가 가끔 나의 집 문 앞에서 울면 나는 문을 열어주고 맛있는 걸 주거나 나무가 원한다면 하룻밤 재워주기도 했다. 나무를 키우고 싶었지만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 이른 아침 아르바이트를 가는 길에 나무를 만나 쓰다듬으려는데 나무가 나를 할퀴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나는 당황스러웠다. 다시 한번 다가갔지만 나무는 화가 난 듯 소리를 내며 날 위협했다. 나는 어리둥절해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러 황급히 떠났다. 늦은 밤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는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나무가 집 앞에서 울며 나를 불렀다. 이제 마음이 풀린 걸까 생각하며 열어주려고 했지만 나무가 나를 핥힌 손이 욱신거리면서 나를 이유 없이 핥힌 나무가 괘씸해졌다. 그래서 오늘은 나무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밖으로 나가 나무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나무의 이름을 부르며 두리번거리는데 동네 주민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다. 나무가 어제 오후 차에 치여 죽었다는 소식을. 해석. 고양이 나무는 오후에 차에 치여 죽었다. 늦은 밤 나의 집 앞에서 나무 울음소리를 낸 것은 나에게 나쁜 마음을 먹은 범인이 나무 울음소리에 내가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알고는 나무의 울음소리를 녹음한 것을 틀어놓고 내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무가 그날 나를 할퀴지 않았다면 나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을 것이다. 나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올렸다. 나는 너무 행복했다. 부모님은 눈물만 훔칠 뿐 내 쪽을 잘 쳐다보지 않았다.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하셨음에도 진행한 결혼식이라서 아직 화가 안 풀리신 걸까? 조금 슬펐지만 지금이라도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나는 결혼 준비로 많이 피곤했는지 눈을 뜨니
나와 남편은 차를 타고 같이 살 신혼집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서 트럭이 우리를 향해 돌진했다. 해석, 여자의 기억은 순서가 뒤섞여 있었다. 그날 아침, 여자와 남자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러 갔다가 부모님의 반대에 실망한 채로 차를 운전해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졸음운전을 하는 트럭과 사고가 나게 되고 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한 사실을 후회했고 결국 둘의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었던 것이다. 부모님은 미안함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린다. 나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닌다. 이곳은 전교생도 몇 명 없어 서로 사이가 좋고 조용한 곳이다. 지금은 점심시간. 다들 밖에서 뛰어놀기 바쁘지만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고 허약한 나는 아이들과 함께 놀지 못하고 매일 도서관에서 산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릴 때는 대출카드에 이름을 직접 적고 빌려가야 한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책을 빌려가서 항상 내 위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있다. 유미래라는 사람이 궁금해졌다.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께 여쭈어보니 선생님은 놀라면서 그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옛날에 찍은 듯 조금 색이 바랜 사진을 꺼내면서 10년 전 이곳을 다니던 미래라는 학생인데 옛날에 나처럼 책을 참 좋아해서 도서관에 자주 가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했다. 그래서 모든 대출카드에 그 사람 이름이 적혀있던 것이구나 깨달았다. 지금도 이 동네에 계시냐고 묻자 안타깝게도 졸업하는 해에 뺑소니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나는 충격을 받고 시무룩해져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에 도착하니 사서 선생님께서 내가 시킨 신작이 배송 와서 책꽂이에 꽂아놨다고 말했다. 나는 신나서 책을 열어봤는데 깜짝 놀라 떨어뜨리고 말았다. 대출카드에 미래 선배의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해석, 나는 매번 도서관에 나보다 먼저 책을 빌려간 사람이 이 학교를 다니던 선배고 이미 예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듣고 왔다. 그런데 내가 주문한 새로운 책에도 선배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놀라서 책을 떨어뜨린다. 선배는 아직도 억울한 죽음 때문에 이승을 떠돌고 있는 것 아닐까? 내 여자친구는 잠버릇이 정말 심해. 하루도 침대 안에서 잔 적이 없어. 여자친구에게 말하니 자신은 어릴 때부터 얌전히 잔 적이 없대. 처음에는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여자친구가 정말 좋았어. 그런데 결혼을 생각한 사이라서 여자친구의 잠버릇은 점점 나에게는 큰 문제가 됐어. 나는 가끔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가고 바람필 생각도 났지만 그 예쁜 얼굴로 나를 바라봐주는 여자친구가 너무 좋은 나머지 나는 여자친구를 떠나지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잠버릇을 없애주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뜬 걸 발견했어. 나는 여자친구, 그리고 나를 위해 그 글을 클릭했고 글을 본 나는 고민 없이 그 일을 실행했어. 이후로 여자친구는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고운히 잘 잤어. 해석, 주인공은 아름다운 여자친구를 두고 바람을 필 수 없었던 나머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주인공이 읽은 글에서 제안한 방법은 죽음. 여자친구의 잠버릇을 고쳐주고 싶었던 주인공은 글에서 제안한 대로 망설임 없이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여자친구가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고운히 잘 잔 이유는 주인공에게 살해당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은 그것을 잠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나는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요즘 자꾸 꿈을 꿔. 근데 처음 보는 곳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꿈이라 꿈을 깨도 하루 종일 정말 피곤하다니까.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꿈에서 깨고 싶을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된대.
친구의 말을 듣고 솔깃해진 나는 잠에 들기 전 친구의 말을 다시 머릿속에 새기고 잠에 들었다. 역시나 또 처음 보는 거리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꿈이었다. 나는 친구의 말대로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렸다. 그리고 난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다. 해석. 주인공이 처음 보는 거리를 돌아다닌 꿈은 사실 꿈이 아닌 몽유병이었습니다. 늦은 새벽까지 거리를 배회하다가 방에 돌아와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항상 몸이 피곤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몰랐던 친구는 잠을 깨려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해주었고, 이를 실행에 옮긴 주인공은 뛰어내린 후 즉사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다시는 꿈을 꿀 수도 거리를 거닐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